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부자 주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10만전자 빠르게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외국인 오늘도 매수했다. 공룡 IT 기업들 역대급 수주 대기 중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에 반이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반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2월에 나머지 반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스피는 17포인트 올라주면서 3006에 마감을 하였고요. 외국인은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은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55만 주를 순매수하였고요. 개인은 43만 주를 파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가가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많이 파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 2년만 가지고 있어도 여기서 몇십 프로는 더 버실 텐데 단타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기업 가치를 보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구나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마라톤 선수이지 100m 단거리 선수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엄청나게 큰 눈덩이가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연준이 FOMC 회의를 통해서 테이퍼링 속도를 가속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도 3회로 전망을 했지만 이미 시장이 예상을 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증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큰형인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동생인 코스피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준은 FOMC 회의를 통해서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월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5조로 확대하여 내년 3월에 종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통해서도 내년 금리 인상 횟수를 3회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다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크게 출렁이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실업률은 기존 3.8%에서 3.5%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2.3%에서 2.7%로 약간 상향 조정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질 수 있겠다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높다고 하는 것은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좋은 게 지나쳐서 과열이 되고 있을 때 그 과열을 잡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금리 인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팬데믹이 예상보다 긴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것이지 높은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급등 요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12월에 FOMC 회의를 통해서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는 종전보다도 한 단계 더 매파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예상치 않게 미국 연준이 금융시장과의 상당한 소통을 통해서 사전적인 과정을 거친 것이 상당히 특이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들한테 부드럽게 알려주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요즘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지지율도 다소 떨어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알려주라고 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이 원래는 23년 초라고 했다가 다시 22년 말로 앞당겨졌다가 지금 다시 22년 상반기로 옮겨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앞당겨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금리 인상이 갑자기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시점이고요. 하지만 우리들은 미리 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금리 인상이 들어와도 줍줍할 태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상황도 보고 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화랑은 아닌 편입니다. 지금 중국은 헝다발 부동산 리스크 때문에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은행들의 지급 준비율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시장에 있는 자금을 회수하는 게 아닌 오히려 시장에다가 자금을 푸는 유동성 공급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의 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금리 인상을 해버리면 월드 팩토리인 중국이 타격을 입게 되면서 세계 전반적으로 공급망 충격이 또다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도 중국이 어느 정도 방어력을 갖추었을 때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시기가 내년 상반기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들의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지만 이미 메모리 반도체 세계 업체 간의 조율이 끝이 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늦어봐야 내년 2분기에는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대박인 것은 내년부터 자율주행 메타버스 시장이 급격하게 열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가 역대급으로 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 애플에서 확장현실 관련 기기도 나오게 되고요. 애플이 내놓게 되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대형 IT 기업들도 따라서 내놓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반도체 수요가 발생될 확률이 거의 100%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반도체 수요가 그나마 가장 적게 들어가는 시기라고 봐야겠고요. 앞으로는 지금보다 엄청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D램 수요는 북미 4대 데이터 센터 업체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23%가량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3전의 매출액이 내년에 역대급으로 터질 게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내년 1, 2분기에 D램 가격이 약세를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도체 수요가 그 이상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올해보다 높은 영업이익이 날 것이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가도 올해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겠고요. 주가도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 속에서도 내년 D램 주문량을 다소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것은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업체의 주문 증가 이유는 D램 재고가 많이 감소를 했고 그리고 내년에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선제적인 서버 투자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가 23년까지 2년치 물량을 수주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매출액이 터지면서 주가에 강하게 반영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 주가가 가장 싼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터널만 지나면 다시 못 볼 가격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가장 싼 가격에 매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갖고 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자 외국인 오늘도 매수했다. 공룡 IT 기업들 역대급 수주 대기 중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100% 희망찬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한 노후 저와 함께 걱정 없이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